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발 차가우신 여성분들이 나타나는 이제 한성어혈이라고 해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증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에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두드러기.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생깁니다만 이게 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비염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축농증, 코가 막히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농증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소화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담적증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담적증. 주위 분들 많이 생기시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체형이 좀 작고 가늘으신 분이신데 힘이 없고 좀 무기력해서 체력 보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신데 아마도 보약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약을 처방하더라도 진단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불편한 증상을 이야기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도 편두통이 좀 심하시고 생리통도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 항상 더부룩하고 잘 체하신대요. 그리고 속에서 약간 좀 꾸룩꾸룩한 소리도 나시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속이 좀 가끔 좀 쓰리기도 하신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심하게 안 해도 뭐 손목이라든가 이런 발목 이런 관절 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본인이 손발이 많이 차가우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또 손발 차가운 거는 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는데 별 소용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증상을 꼭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분을 이렇게 딱 보면 전형적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시죠. 근데 이제 무턱대고 이제 보약을 지어주면 안 되는데 일단 복지는 먼저 해봤습니다. 복지 진단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복부에 힘은 없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래로 갈수록 이게 피부가 점점 좀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쪽보다는 아래가 좀 복부가 거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탄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복부는 좀 차가운 편이셨습니다. 특히 이 복부 전체 중에서도 이 심하부와 이 아래쪽 배가 좀 차갑게, 오히려 중안부는 차갑지만은 좀 약간 따뜻한 기운이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시고, 눌렀을 때 양쪽 심하부랑 양 흉엽도 이 위쪽으로의 압통을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신경성을 얘기한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양쪽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면 양쪽 아래쪽에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어혈에 대한 어떤 증상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몸이 복부가 차갑다라는 것은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안 도니까 차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 거칠고 떨어졌다는 것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피부가 거칠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그리고 아까 말씀 양하복부는 어혈이 있는 거고, 그러면 뭐냐면 어혈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맥을 짚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맥이 약하면서 신경성의 맥이 나타난 걸로 봐서 이분은 이제 아까 그 종합을 해보면 신경성 소화불량으로 해서 기운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혀에 설진을 해보니까 혀의 색이 분홍빛으로 연하면서 가장자리에 치은이 치은이라는 건 이빨 자국을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기가 허한 기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혀끝이 좀 빨갰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혀끝이 빨갛다는 것은 이제 좀 예민하다. 신경 쓰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종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몸이 차가우신 분이 신경이 예민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차갑게 되면 위로는 열이 뜨겠죠. 몰리겠죠. 그래서 위쪽은 몰이 열리고 아래쪽은 차갑게 되는 순환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을 한성어혈. 몸이 차가워서 순환이 안 되는 증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한성어혈의 증상으로는 손발이 차고 당연히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차갑고 그리고 추운 것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열이 몰려 있어서 깝깝한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깝깝하고 열이 많다고 하는데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해요. 자, 몸에 열이 많으면 찬물로 하겠어요? 따뜻한 물로 하겠어요? 그래. 근데 왜 따뜻한 물로 하냐고. 한여름에도. 맞지요? 몸이 차가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것은 좋아하는데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 아프신 거예요. 예, 바람 자체를 싫어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경성에서 열이 위로 몰리니까 양 어깨가 무겁고 아프신 게 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니까 순환을 이제 잘 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치료를 이제 보조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주게 되니까 제일 먼저 소화가 잘 되시는 거죠. 순환을 시켜주게 되니까. 그러면 식사량이 좀 늘죠. 그러면 당연히 기운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손발이 이제 점점 이제 따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왜? 이제 그러면 체력이 올라간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예. 그 어느 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제 어깨를 꽉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누르느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니 안 아프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환이 잘 되면서 치료가 되는 거죠. 왜? 울체들이 화가 풀어드리니까.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해서 손발이 좋아져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진다고 해서 손발에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 여기 다 건강하신 분들이실 건데, 예. 우리가 당연히 건강하신 분은 여름에는 손이 차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손이 따뜻하고, 겨울에는 손이 찬 게 이제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도 손발에 열이 난다. 이거는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단순히 몸이 약하고 체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보약으로 줄 게 아니고 증상을 잘 체크해서 그에 맞는 원인을 잘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이 어떤 보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